LA 보일 하이츠의 한 대형 냉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엿새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폭우로 미시시피주의 주요 강과 하천이 범람하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말 사이 시카고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유지를 위한 군사적 개입 필요성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22년 전 퇴치됐던 돼지 전염병이 아이오와주의 한 상업용 양돈시설에서 발견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에서 세계 최초의 AI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들의 움직임과 심박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60일 휴전에 합의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 재개를 1년 만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 사찰단의 자국 내 활동 재개를 수용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이란 측과 첫 고위급 회담을 마친 벤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The Iranians have agreed to invite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ir country, and the first step in permanently denuclearizing or permanently end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Iran.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앞으로 장기간 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무기에 대한 사찰에 동의할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핵 사찰을 받아들인 이란 외무부는 의회의 승인과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근거해 IAEA와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이 고위급 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 역시 이 대목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사찰단 복귀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합의의 복원이라고 했고, 악시오스는 완전한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 미 정보당국도 회의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나라의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 이행을 위한 협상이 앞으로 몇 주간 스위스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벤스 부통령이 전했습니다. IAEA 핵사찰단은 당장 이번 주 중에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IAEA 사찰을 받겠다고 한 건 작년 6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면 충돌 이후 1년 만입니다. 트럼프로선 전면에 내세우고 싶은 성과이지만 이걸 잘 아는 이란은 핵을 지렛대로 다른 실속을 챙겨갈 태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역시 미국과 이란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단 양측의 외교적 움직임에 해협 통행량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원유 관련 제재를 60일간 풀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시사한 이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갈 나라조차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위협하면서입니다. 중재국의 노력으로 속개된 회담에선 이른바 종전 로드맵이 마련됐고,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연락선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던 원유 관련 제재를 협상이 진행될 60일간 면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판매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일부를 포기하기 전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절실한 만큼 관련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사흘간의 걸프국 순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는 노력에 대해 집중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수석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오만을 방문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리 합의를 안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협 교통량이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협 안에 있던 우리 선박 2척이 해협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는 남은 22척의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 외교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77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 LNG 허브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는 운영이 중단됐던 설비를 재가동하는 과정에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라스라판 산단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 이란 드론 공격에 잇따라 큰 피해를 보면서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LA 보일하이츠의 대형 냉동창고 화재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유독성 연기가 LA 전역으로 확산돼 주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는 아직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으며 50만 제곱피트 규모 창고 안에 보관된 냉동 육류와 식품 8,500만 파운드가 부패하면서 추가적인 보건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There is over 85 million pounds of food in this building. And so all of that can be a hazard. It was frozen, and as it's burning in fire and as the refrigerant is turned off, it's warming up, and all that can fall on the firefighters. So I would anticipate this smoke for about 2 more days, possibly 3. But now we're going to extinguish the fire, and we're going to do that aggressively. We're going to go in there, we're going to put this fire out. Yesterday, I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been in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or and his office. He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which allowed us to get resources from the region and also to make sure that our fire department had no financial constraints and is able to meet the needs here. 연기는 LA 다운타운은 물론 샌 가브리엘 밸리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일부 지역까지 퍼졌으며 이로 인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가 소방 지원과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미세먼지와 연기 입자가 폐와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어린이와 노약자,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N95 마스크를 배포하고 임시 대피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 위험 속에서도 장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력한 폭풍과 돌풍이 오클라호마주를 강타하면서 주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털사와 노먼을 비롯한 오클라호마 전역에서 강풍과 우박 피해가 잇따라 보고됐으며 응급구조대와 복구 인력들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오클라호마 카운티와 털사 카운티를 비롯해 캐나디안, 클리블랜드, 커스터, 그레이디, 우드워드 카운티 등 20여 개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주택과 건물, 차량 파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폭풍은 시속 70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하며 캔자스에서 오클라호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기상현상을 데레초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데레초는 250마일 이상 지역에 걸쳐 시속 58마일 이상의 직선 강풍이 이어지는 대규모 폭풍으로 토네이도 못지않은 피해를 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폭풍으로 캔자스주에서는 남성 1명이 숨졌으며 오클라호마에서는 현재까지 약 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쓰러진 전선과 파손된 구조물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복구 작업 중인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이어 내린 폭우로 미시시피주에서도 대규모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데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지난 19일 최소 10개 카운티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이후에도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최대 15인치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고 리프강과 빌록시강, 울프강 등 주요 강과 하천이 범람해 주말 사이 여러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was at work when the police called me and asked me was anybody at home because the water was rushing up here mighty fast. And I told them I couldn't leave
work to get her because I couldn't stop the flood. It was something that Stone County has never seen in our lifetime. We've had some incidents like close to this back around 1819, but it flooded in places that has never flooded before. 이번 폭우로 주 전역에서 7채의 주택이 붕괴됐고 상업시설 3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 파손 4건과 교량 파손 2건이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강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강우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지대 접근 자제와 대피 경로 숙지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전역에서 주말 사이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동안 시내 곳곳에서 최소 2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소 7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희생자는 18살에서 50살 사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디스데이 행사 도중에는 SUV 차량에서 총격이 가해져 12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총격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총격범들은 차에 탄 채 거리의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달리는 차량이나 특정 개인을 목표로 총을 겨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Chicago currently has what many residents would describe as a ghost office of violence prevention, an office that has been inadequately staffed, inadequately resourced, and unable to fully meet the scale of this crisis facing our community.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연관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연방정부의 군사적 개입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군을 투입해 한 달 안에 시카고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4년 퇴치됐던 돼지 전염병이 미국 상업용 양돈장에서 22년 만에 다시 발견됐습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즉각 검역에 나설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당국은 신속한 방역으로 추가 확산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아이오와주의 한 상업용 양돈 시설에서 가성 광견병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Took some trade action that limited some products going into their country. Korea, as I understand it, took a limited response. Now we go back to those countries and say, all right, let's get back to normal. 조사 결과 감염된 돼지 5마리는 텍사스에서 반입된 개체로 현지에서 야생 멧돼지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감염 농장 주변에 대한 대규모 검사와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돼지들을 안락사한 뒤 소각 처리했습니다. 이번 감염 여파로 멕시코와 한국 등 일부 국가가 검역과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추가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 여름 대응 과정을 전면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공립교육고인 LA 통합교육구의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LA 교육구에 따르면 카발로 교육감은 어제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임은 즉시 발효됐습니다. 카발로는 학생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임은 지난 2월 연방수사국이 교육감의 자택과 LA 교육구 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연방당국은 LA 교육구가 약 $300만 들여 추진한 AI 챗봇 에드 사업의 계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바로 교육감은 현재까지 형사 기소되지는 않았으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교육구는 안드레스 차이트 임시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며 후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이 이제 예술의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LA에는 세계 최초의 AI 미술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관람객의 움직임과 심박수, 심지어 향기까지 작품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이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활한 숲이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날아오른 새 한 마리를 따라 순식간에 또 다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 현실을 잊게 만드는 압도적인 몰입감.
세계 최초의 AI 미술관입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예술을 다루는 세계 최초의 AI 미술 박물관입니다. 2,3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 전체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미술관으로 구현됐습니다. 미술관 전체를 수놓은 픽셀 수는 무려 15억 개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기반 미디어 아트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AI와 데이터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부터 관람객들의 감정 데이터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공간까지 모두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The biggest data sculpture, one of the biggest data sculpture in the world. But the whole museum is 1.5 billion pixels. Each gallery explores different layers. Data Pavilion is our largest immersive environment, has a 720 million pixels, and a 200-channel sound allows you to feel and sense the data of the museum. 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은 AI가 관람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작품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장과 동시에 제공되는 센서를 착용하면 심박수와 체온, 움직임 등 생체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와 주변 환경 정보가 결합되면서 작품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여기에 작품마다 다른 향기까지 공간을 채우면서 시각과 청각은 물론 후각까지 활용해 작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준 기기를 제가 직접 착용해 보니까요. 제 뒤로 보이시는 배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There is a 12-channel cartridges inside, and every cartridge has a scent molecule in it. And it is we have partnered with L'Oreal Luxe, and they have created the scents. And every chapter, every part of the museum is triggering one of the cartridges. So every artwork has and every chapter has their own scent. 전시에 사용된 AI는 방대한 자연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스미스소니언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숲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풍경을 구현합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생추어리에서는 관람객들의 생체 데이터가 하나로 모여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At the end of the experience, the audience receives their data back. Of course, they can delete it. It's anonymous. It's ethically collected. And privacy is not a problem here because Dataland forgets the data. AI가 인간을 대신해 작품을 만드는 시대를 넘어 인간과 AI가 함께 예술을 완성하는 시대. 다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어디까지 예술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가장 자주 불만을 제기하는 파톨과 노후 도로 문제가 전국 최악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금융정보업체 랜딩트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도로 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로 상태와 교통 혼잡도, 차량 정비 비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로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노후도로, 잦은 파톨 등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울퉁불퉁한 노면과 타이어, 휠, 서스펜션 손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운전자들의 차량 유지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와 브레이크, 서스펜션 상태를 점검하고 파톨이 많은 구간에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과속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미네소타와 아이다호, 인디애나가 도로 환경이 가장 우수한 주로 선정됐습니다. 소셜연금을 선불카드로 받는 수혜자 360만여 명이 카드 운영 시스템 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정부 선불카드인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의 운영 은행을 코메리카 은행에서 피프스 서드 은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SSA는 이번 조치가 연금 지급액이나 지급 일정,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혜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불카드 이용자들은 앞으로 새 카드 발급과 계정관리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SSA는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변경 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아공과 3차전이 열리는 결전지 멕시코 몬트레이에 입성했습니다. 현지 교민들과 멕시코 팬들은 홈팀 같은 열광적인 응원을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몬트레이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하루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대표팀은 멕시코전 패배의 아쉬움을 삼키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환송 속에 전세기를 타고 남아공과 3차전이 열리는 몬테레이로 이동했습니다. 대표팀 숙소 앞에서 몇 시간씩을 기다린 100여 명의 팬들은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6시간 기다렸어요. 여기 되게 덥고 습해가지고 컨디션 좀 저하가 있을 텐데 분명히 안 다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파이팅! 비바 코리아! 1, 2차전을 치른 과달라라와 달리 찜통더위로 악명 높은 몬테레이는 우리 대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멕시코 북부 도시로 과달라라의 10배에 가까운 4천여 명의 교민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에서 우리나라가 원조 4강 신화를 일궈낸 곳으로 당시 선수들이 보여준 불굴의 투혼에 붉은 악마라는 애칭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현지 팬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도 홈팀 같은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Sí, creo que los mexicanos y los coreanos tenemos muy buena relación de cariño y también les debemos porque en el 2018 ellos nos salvaron en el mundial. 대표팀은 팬들의 환대 속에 결전지에 입성했습니다. 32강이 걸린 남아공전을 앞두고 비공개 전술훈련을 가질 예정입니다. 몬테레이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는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보다 5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3가지 혐의에 대해 요청한 형량은 징역 20년. 이 가운데 2가지 혐의만 인정됐지만 처벌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형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군대를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 중 하나였다는 것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박 전 장관에게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포고령 발령 전부터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점, 교정본부장에게는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점, 검찰총장 등의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지시한 점 등을 모두 포고령 위반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용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실패 직후인 12월 4일 소집된 당정대 회의 이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할 근거 자료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 전 장관 수사 당시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내란 특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적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고 실패한 이후에도 반성 대신 정당화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12.3 내란 당시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에 앞서 7분에 걸쳐 특검의 요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임을 되짚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던 법무부 장관이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한 점을 꾸짖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한다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장기 독재로 이어질 뻔한 내란 시도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계엄 정당화에 나선 건 절대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박성재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고된 직후 이어진 구속 적합성 신문에서 박성재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려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코스피가 잠시 숨 고르기 하나 싶더니 9,100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선주를 뺀 삼성전자를 제치고 25년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5% 급등하며 300만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1%가량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시총은 2,080조 원, 우선주를 제외한 삼성전자 시총을 14조 원가량 앞지르며 사상 처음 대장주에 등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줄곧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약 25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9년 한전을 제치고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에 올랐고 그 뒤 몇 달간 KT와 선두 다툼을 벌이다 부동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 공기업 인프라 산업에서 가전과 IT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처음 시총 2위에 오른 SK하이닉스가 10년 만에 삼성전자마저 제쳤습니다. 역대급 인공지능 호황을 맞아 메모리에 집중한 SK하이닉스가 여러 업종을 아우르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가전 부분이라든지 또 뭐 스마트폰 부분도 있어서 사업적인 믹스 부분 자체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SK하이닉스가 좀 돋보인 부분, 큰 틀에서 산업의 어떤 변화 부분을 이 시가총액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증권사들은 여전히 반도체 대장주들이 저평가됐다며 따라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코스피는 9,100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현물 가격들 계속 상승하고 반도체 하이닉스 주도하는 한국 업체들 투자 기회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쪽에서 오늘도 올라가는 건 반도체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른바 비투 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다 오는 25일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수사를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 검사의 휴대전화를 종합특검이 확인해봤더니 아무 내용도 없는 이른바 깡통폰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중순 2차 종합특검은 설득 끝에 해외 연수 중이던 최모 검사를 한국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의 실무를 담당하며 김건희 씨의 종합수사보고서 수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와 관련하여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 말엔 최 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흐른 뒤에야 이 전화가 이른바 깡통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장 공간이 가득 차 있어 디지털 포렌식에 긴 시간이 걸렸는데 작업이 끝나고 내용물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용량이 큰 드라마나 영화 파일이었던 겁니다. 더구나 원래 쓰던 전화기가 아니라 최 검사가 한국에 들어와 특검에 출석하기 며칠 전에 새로 개통한 전화기였습니다. 통화 내역은 번호가 아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록으로만 남아있었고 상대방의 이름도 알파벳 한 글자로 된 이니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특검이 허탕을 친 사이 최 검사는 다시 연수를 받으러 출국했습니다. 최 검사가 당시 수사 지휘라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여부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 2부장 모두 특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2026년도에 6개월을 같이 지내오면서 2026년도에 리커 스태티스틱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리커 스태티스틱스를 볼 때는 우리의 차 역사 히스토리에 제일 많은 리커가 있었던 시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2026년도에도 그 똑같은 트렌드를 같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 전에서부터 보자면은 한 달에 하나, 두 개, 세 개 리커를 받아도 아주 황당한 일이었지만 2025년도 와서는 한 달에 5개서부터 어떤 차 회사들은 10개가 있는 2025년도를 봤습니다. 2026년도에 와서도 트렌드의 리커는 똑같이 인크리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따라서 지금 EV와 하이브리드 차를 연결돼서 있는 리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많으면서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카메라 펑션, 내비게이션, 그리고 센서들이 하이 펑션 된 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가스 차도 그렇고 EV 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렇고
다 테크놀로지의 애드밴스먼트를 겹쳐와서 큰 문제들을 보고 리커를 지금 노티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리커 얘기할 때 똑같이 every year 똑같은 스태티스틱스에 먼저 제일 많은 리커를 받은 차 회사는 미국 차 회사 포드였습니다. 6개월 동안에 포드가 보고 그 밑으로가 현대, 우리 한국 브랜드 현대차였고 거기 밑으로는 닛산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숫자들의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따라서 이 차들의 리커가 많이 나왔지만 그 이유는 또 한 면에서 볼 때 제일 많이 파는 차들이었기 때문에 리커가 같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드 모델도 그렇고 현대 모델도 그렇고 닛산도 그렇고 그 리스트는 쭉 나오면은 안 들어간 차 회사가 없습니다. 다 차 회사는 리커 노티스를 지금 2026년도에 주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많은 차들의 하이라이트가 포드, 현대, 닛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리커를 받았으면 꼭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보상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리커 노티스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